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목을 향하여 고개되어 네. 난 사랑스러운 희극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오늘 최종 보고의 주민 설명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천도서관 이전 건립사업 배경, 지금까지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후 매천도서관 설계 영역사로부터 최종 보고를 듣고 이후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천도서관 이전 건립사업 추진 배경, 지금까지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2002년 6월에 개관한 현 매천 도서관은 노후화 및 인근 체육공원의 잦은 문화체육행사로 소음 및 이용객으로 많은 불편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을 위한 중심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14년부터 도서관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롭게 조성되는 매천 도서관은 기존의 학습 위주의 도서관을 탈피하여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 도서관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입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투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 6월에 형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8년 3월에 구례교육지원청과 구례공공도서관 이전 부지 부상 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매천도서관 이전 건립 사업 건축 설계 용역업체를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2018년 10월에는 구례군 의회로부터 구례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신축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9년 1월에는 매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배치 계획을 협의를 했으며 2019년 3월에는 매천도서관 이전 신축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4월에는 좋은도서관 모임으로부터 설계 제안서 접수를 받아 설계 반영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2019년 4월에는 주민 참여 설계 TF팀 구성 및 회의를 하였고 2019년 5월에는 매천 및 공공도서관 설계 관련 관계기관 업무회의를 2019년 10월 현재 이곳에서 최종 보고회 및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회 및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10월에는 전남도의 계약 심사를 마치고 11월에 시공업체 결정 및 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관일은 별도로 선정하여 주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로부터 매천 도서관 이전 건립 설계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천 도서관 이전 건립 설계 보고는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플랜 대표 건축사 인태영 건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천도서관 이전 건립사업의 설계를 맡은 건축사 이훈영입니다. 먼저 바쁘신데 시간 내어주셔서 와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보시면 오늘 순서는 매천도서관에 대한 개요와 건축 계획이 나오고 전기 조경, 이와 같은 엔지니어링 분야를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립 배경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천도서관 설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천도서관은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2층의 규모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총 연면적은 1663.33제곱미터입니다. 약식으로 평으로 말씀드리면 500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주차 대수는 부지 내 노상 주차장을 포함하여 전체 24대 정도의 주차 수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마감 재료로는 노출 콘크리트와 합금 도금 강판이 사용될 것입니다. 층별 구성을 보시면 지하층에는 기계 전기실이 들어서고 1층에는 종합자료실, 사무실, 다목적실 등 대부분의 실들이 1층에 들어서게 됩니다. 2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이야기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매천도서관의 남쪽에는 공공도서관이 현재 계획되고 있으며 매천도서관은 일반인들, 성인들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은 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격을 달리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천도서관의 건물 배치 계획입니다. 동서축을 따라서 홍방향으로 도서관 매스를 배치하였고 두 도서관의 출입구를 서로 연결하는 연결 통로를 설치하여서 우천시에도 두 도서관의 이동상 불편함이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결 통로의 상단부에는 황현 선생님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스토리가 있는 도서관 길로 계획하였고 전면과 후면부에 위치한 다양한 외부 공간은 휴식과 지역 주민들의 만남 그리고 이벤트를 담아낼 수 있는 목적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도서관의 주차 교통 계획표입니다. 주차는 법적으로 6대만 설치하여도 무방하지만 지역 주민이나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고려하여서 최대로 수용하는 방안을 설계 검토하였습니다. 도서관 전면과 후면으로 각각 8대씩 주차가 가능하고 양 측면으로 2대와 6대를 설치할 수가 있어서 전체 주차 대수는 24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의 세부 평면 계획입니다. 먼저 1층입니다. 매천도서관은 순환형 동선 구조를 통해서 넓지 않은 공간을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형 동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면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였고 도서관 공간 이용과는 별개로 학습실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서 동측면에 따로 부출입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도서관의 각 실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게실입니다. 방문객들은 출입구를 지나서 휴게실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음료나 간단한 다과를 즐길 수 있고 도시락을 먹으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자료실입니다. 휴게실을 지나면 어르신 자료실이 있는데요. 이곳 역시 주변 어르신들이 날씨가 흐리거나 혹은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휴게실 겸 자료실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학습실과 안뜰입니다. 홀에서 사무실과 동아리실을 지나면 학습실과 안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습실 및 안뜰은 도서관 우측 끝단에 위치하여서 도서관 소음과 연결시켰고 높은 층고를 통해서 개방감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인접한 전용 휴게 공간인 안뜰에서 휴식을 취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학습 보조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실입니다. 건물 북측에 위치한 다목적실은 넓은 공간을 두어 영화를 보거나 간단한 지역 행사와 실내 모임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서 지역민들이 다양하고 유용한 모임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층의 메인 공간인 종합자료실 공간입니다. 어르신 자료실과는 단차를 두어서 공간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복층형 구조와 참참마루라는 중정 공간을 통해서 안락하면서도 개방적인 공간을 형성하였고 참참마루라 불리는 중정 하부에 접이식 무대를 설치하여서 필요에 따라 가변형 강연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문화종합자료실로 저희는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참참마루입니다.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참참마루는 종합자료실의 왼편에 위치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1층과 2층 중간 레벨에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계절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2층 평면입니다. 먼저 휴게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2층 홀 부분으로 접근하면 멀리 지리산과 주거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홀 및 휴게 공간이 나옵니다. 다음은 이야기방입니다. 이 공간의 끝에는 이야기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락방 형태의 이 공간에서 가족들이 함께 책을 읽으며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설계 계획하였습니다. 종합 자료실의 벽면을 따라 설치된 서가는 전시 서가의 기능도 겸하고 있어 아늑한 북카페와 같은 도서관으로 계획되었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목의 피난 계단을 좌측면에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 평면 계획입니다. 지하층에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전기실과 기계실 그리고 보존 서고가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인면도입니다. 주요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강한 합금 도금 강판과 브라운 계열의 로이 복층유리, 노출 콘크리트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면도 계획입니다.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고 외관과 내부 공간이 일체화되도록 박공형의 지붕을 따라서 천장도 박공 형태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서관이 지어진 실제 모습과 유사한 교감도입니다. 설계 공모 당시에 초기 디자인 컨셉트를 현실적으로 구현하여 주변의 산세나 주변 건축물들과 각각 어울리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연결 통로는 공공도서관 계획이 완료된 후 최종 조정되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전시 계획입니다. 도서관 주출입구 전면부에 황현 선생님의 이미지 구조 및 이미지 월 등의 설치를 통한 전시가 가능합니다. 주출입구의 전면 공간과 연결 통로 측면에 위치하여 도서관 이용과는 별개로 매천 선생님의 뜻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의 조경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조경 계획은 도서관 이용객들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와서 휴게를 할 수 있고 그늘을 제공하는 다양한 나무들을 식재하여서 벤치에 앉고 앉은 벽들을 설치하는 것들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추가적으로 계절 변화에 따른 시각적 그리고 후각적인 즐거움을 다양하게 선사할 수 있는 식재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지 토목 계획입니다. 현재 대지는 동서 방향으로 1.5m 그리고 남북 방향으로 0.8m의 단차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지 우측의 광장은 장애인의 원활한 접근을 고려하여서 경사도가 1대 30 정도의 경사도로 접근하여 거의 체감하지 못할 정도의 크나간 경사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 설비 계획입니다. 매천도서관의 신재생 에너지로는 주로 태양광 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고 전체 냉난방과의 20% 정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 설비 계획입니다. 도서관 내부에는 11개, 외부에는 6개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고 이 CCTV는 군청 관제센터로 추가 연결되어 안전한 도서관 내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기계 설비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은 전체 냉난방 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천도서관은 대규모 실에서는 가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소규모 실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여 냉난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소방 설비 계획입니다. 관련 복귀에 따라서 방화벽과 각종 방화문, 방화 셔터 등을 설치하여서 화재의 확산을 막고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2개의 피난 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공사비 내용입니다. 도서관의 총 사업비 60억 중 기타 경비 9억을 제외한 51억 안에서 앞서 보신 건축 및 분야별 계획으로 도서관이 건립되어질 예정이고 현재 공사 기간으로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설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청취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순서대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력 같은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봐갖고는 잘 모를 것 같아서 팜플렛이라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최종 보고에랑 팜플렛을 준비 못했습니다. 준비 못했다고요. 그럼 이렇게 봐갖고 지금 뒤에 있는 사람은 글자도 중간 보고에도 아니고 최종 보고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마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을로요? 예, 공단 1호. 그 보고에는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주제가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걸 이제 기능없이 지금 이렇게 제가 구두로 설명 들어갖고 지금 그림도 뒤에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고 앞에 사람은 잘 안 보이는데 뒤에 사람 어떻게 제가 설명해갖고는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모르겠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회관으로 좀 준비해가지고 보내주시고 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차 공간이 지금 26대인가 4대인가 되있잖아요. 다른 그 하단 같은 그런 조경 시설을 좀 줄여가지고 주차를 더 넓힐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저 부지에 총 48세가 들어가는데요. 예. 저희 내천 도서관이 한 24대, 그리고 교육청 도서관이 설립되면 24대, 총 48대가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저 해지를 답사해 보니까 그 근방에 땅이 좀 많이 그 공터가 있대요. 뒤에 있는 집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이제 정책 결정 방안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러고요. 제가 오늘 최종 보고에 나온 건의 사항으로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동네에 사는 양양입니다. 담당자가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그럼 그 설명은 그 기록을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설계를 했는지, 그러면 설계만 해서 금액이 그만두라 투자가 된다는 얘기인지, 또 아니면은 어디다가 설정을 해놓고 이 얘기를 하는지, 그 자세히 이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다음에 설계를 이해했다는 거. 설계 이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연히 지금 설계만 하는 거니까 이거 지금 이제 앉아서 계시고 이 얘기 듣는 사람들이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다가 설계를 했으니까 어디다가 설계를 하면 돈이 얼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설명을 하는 사람은 대충 돈이 얼마 투자된다는 건 알고 설명을 한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설계한 얘기만 듣고 여기 앉은 사람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이해가 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야만이 이해가 가는 거지. 전혀 그 설계 관계 뭐니 그 설계 관계만 이해하지 무엇이 뭐 어쨌다는 거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시고 제 의견인데 이제 자세한 얘기를 했어요. 각그 미장 단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달게 이렇게 듣겠고요. 저희 위치는 그 유림회관 옆에 초등학교 옆에 위치가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저희가 봄남리 마을회관에 가서 1차적으로 또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전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작년 3월에 조례 설명회를 했습니다. 똑같은 배치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보완할 것들을 보완한 2차 설명회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초로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3월에 중간 보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이사무소나 그쪽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 볼 수 있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주민들이 다 너무 쉽게 하냐고 그게 그거야.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안에서 그건 선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있어야 돼. 자료가 뭔지 알아야지 되지. 그럼 좀 차근히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다시 여러분 의견 어떤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선 그거라도 좀 해주시던데. 제안을 추가적으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도서관 문화가 공부하는 문화에서 즐기고 체감하고 문화복지시설 문화공간으로 많이 이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에 출입구가 여기인데요. 출입구를 들어가시면 휴게실 공간이 나옵니다. 이 휴게실에서는 뭘 하냐? 매점과 카페테리아 형태입니다. 도시락을 싸와서 도시락도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커피라든지 차, 담소 여기에서는 떠들어도 되는 공간입니다. 지나시면요 어르신 자료실이 나오는데 어르신이 이쪽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경사로로 물론 올라가실 수 있지만은 평상의 형태로 자료실을 만들어놨습니다. 보실 수 있게.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실은 컴퓨터나 웹 검색이 가능한 그런 걸로서 공간을 구성을 했고요. 이곳을 지나면 종합자료실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복층형의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창천마루 앞에 무대에서 북콘서트라든지 문화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럼 2층의 열람석에서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카페형으로 저는 종합자료실을 만들었고요. 특이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저희는 사무실 공간을 이 부분만 했고요. 나머지 학습실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고대 독서실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심화학습을 할 수 있게 별도로 완전히 소음 영역에서 무소음 영역으로 분리를 시켰고요. 이 부분들은 이곳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안뜰에서 잠깐 휴식할 수 있게 미니 정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동아리방, 자원봉사실, 회의실들을 두어 소그룹 과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문화행사라든지 조그마한 요가 교실이라는 이런 그런 행사들은 다목적실에서 지금 24명으로 해도 많게 84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1층을) 올라가시는 동안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가시는 공간도 열람 공간으로 자연적으로 쉬면서 볼 수 있게 그런 구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2층의 종합자료실입니다. 공연은 이쪽 콘서트를 여기서 만약에 할 경우에 사람들이 여기서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화시설로는 화장실 자체가 가족 단위로 쓸 수 있게 화장실을 구성을 했고요. 이 이야기방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 도서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방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방은 다락방 형태 같은 그런 아늑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유아라든지 아니면 어른들이라든지 뭐 가족 단위 왔을 때 굉장히 좀 잘 쓸 걸로 봅니다. 아니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지금 의견이 많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 팜플렛을 이사무소에 돌리든지 이제 그 개인별로 돌리면은 그걸 참조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는 회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지금 이제 뭐랄까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서 최종 보고를 마치고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보완하는 사항이 이전대로 10월에는 그 심사를 거쳐서요. 11월에는 설계업체 그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공업체를 그러면 금년 내에는 어려울 것 같네. 올해는 아마 시공업체 결정하고 착수 정도 하는 그 정도만 하고요. 내년 1년 동안 아마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개관일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1차 때 제가 저기 저 동남리 이사무소에서 주민회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컴퓨터에서 소개가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과장님 모셨죠 그때. 네. 모셔갖고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하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더 모르겠어 말하자면 그때보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내가 봐도 솔직히 여러분들 어떻게 잘 되시겠는가요? 이사무소에는 그 팜플렛 형태보다 네. 판넬 형태로 네. 국민들 볼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집을 갖죠 좀 자세히 만들어 가지고 마을 회관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그렇게 누구라도 하겠습니다. 볼 수 있게끔. 아니 지금 이 봉남 주민이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운영위원장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봐갖고는 이거 저기 저 설명이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이거 지금 제대로 될 것 같아 하네요. 이게 다시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이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주민 의견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충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적어내요. 방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 면적 말씀하셨는데요. 법적으로 뭐 아까 8면, 근데 6면요. 근데 뭐 현재 24면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23면이 아니라 40면이 되더라도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또 용도가 도서관에 좀 치중돼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복합 시설에 추진된 느낌이다 보니까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가능하면은 도서관 고유 기능에 좀 치중했으면 좀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 더 말씀 주실 것인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아까 20%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왕이 할 바에야 20%라고 그랬는데 자 지금 예상 소비 전력이 얼마나 되며 저기 지금 얼마나 지금 20%면 얼마나 됩니까? 그냥 막연하게 20%입니까? 가능하면은 하려고 보면은 최대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얼마나 됩니까 도대체? 그냥 20%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설계 용역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적용 비율이 법정 27%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상 거의 30%에 입박한 29.45%를 한 것이고 킬로와트로 했을 때 51킬로와트 정도 되는 것으로 설계 검토가 되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건물 자체만 봤을 때 그것이 당장 효율성이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하는 입장에서 의구심이 항상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는 이유는 국가 정책 방향에 의해서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든지 환경을 위해서 공공건축에 적용하는 기본 스펙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용하는 것이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요건에 꼭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하려고 보면은 이왕이면은 할 수 있으면 더 늘리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왕이면은 비용 대비에 대한 그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국민들은 하라고면서 정부에서는 안 합니까? 그 효율성 있으니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밸런스를 맞춰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기준보다는 그래도 좀 상향해서 조금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 말씀드렸던 부 콘서트라든지 문화 공연은 상시 공연이 아니고요 특별 기획 공연이라서 그 말씀하신 도서관의 기능 자체는 그 매일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관 자체가 또 너무 이렇게 그런 기준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현재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 공연식으로 이 무대 자체가 이동식 무대입니다.